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 충격이 더 세게, 더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와서 망할 이들이 더 많이 망하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아마 지금의 경제 기득권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확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상태로 쭉쭉쭉 끌고 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 터뜨리지 않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냥 망해버리면 그냥 나와버리면 채권 회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자도 원금도 계속 원리금도 상환하게 하려고 계속 일부러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저러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집값도 급락할 것 같지 않고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2024년, 5년, 6년, 7년 뭐 그 이상도 이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뭐 핵폭탄이 터진다, 뭐 엄청난 쇼크가 생긴다 이러면은 아예 그냥 리셋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꾸역꾸역 억지로 버티고 또 버티면서 속으로 골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이제 더 빡세다,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러지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거리고 사람들 더 많이 몰려다니고 더 많이 술 마시고 얘기 나누고 사람들끼리 안부 묻고 더 찾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 짚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침몰하면서 서서히 이제 망가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3년 동안 난리라고 하는데요. 2, 3년 동안 대출이 취소되면 많이 빡빡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름 또 적응하겠죠. 뭐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빚에 허덕이면서 꾸역꾸역 또 빚을 갚아가며 살겠죠. 이래저래 뭐 버티는 것 같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벼랑 끝으로 끌려가든지 말든지 뭐 망가지는 사람도 망가지는 거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신경 쓰며 사는 거죠. 우리는요 도박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도박하면 큰일 납니다. 가진 걸 다 빼앗기기 때문이죠.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요. 인생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가장 높이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추락하면서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이든 조직이든 어디에선 간에 나보다 더 잘난 이들이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버틴 놈이 강한 놈이다 라고 얘기하죠. 버티고 기다리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 경쟁자들이 알아서 사라지더라는 거죠. 공부하고 기다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요 금방 안 내리고 아주 꾸역꾸역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도대체 언제 내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시간이 꽤 지나야 내릴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도 뭐 7월 되면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뒤로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국의 경제에 점점 이제 침몰하는 거죠. 빚이 있으면 그 빚 때문에 허덕이며 산다라는 겁니다. 빚 없이 여유롭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빚 없이 살면 여행도 가고 뭐 외식도 하고 나름 여유롭게 산다라는 거죠. 근데 원리금 갚기 시작하면요 힘든 거죠. 빡빡한 거죠. 지금 뭐 한강에서 시체가 떠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저래 빚쟁이들이 몰락한다고 얘기하고 뭐 난리라고 하죠. 뭐 대한민국에서 300만 명은 기본 파산 확정이랍니다. 그들은 버는 돈 족족이 전부 다 빚감대 써야 됩니다. 버틸 수가 있냐고요? 못 버티죠. 근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짜증내는 거죠. 왜냐?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싫어하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빚 못 갚는다고 얘기하죠. 2024년만 지나면 25년 뭐 한 1, 2, 3월만 돼도 1분기만 돼도 이제 그걸 확실히 피부로 느낀다고 하죠. 아직은 괜찮은 것 같게 느낍니다. 2024년이 한국이 느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이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해가 마지막이 202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 6년, 7년 되면 이제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 DSR 100% 적용이 2025년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금리 오르고 300만 명은 이제 몰락 확정인 거고
전체는 600만 명이 이제 죽음으로 이제 끌려간다라고 하죠. 대출 이자의 가산금리가 1.5% 2%더 내면요. 뭐 6%이던 게 5%이던 게 7% 되고 8% 되고 뭐 6%이던 게 그냥 9% 되면 감당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산금리 2, 3% 부과되는 게 별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원리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2%이던 게 4% 되면요. 뭐 100 내던 게 200 내는 셈인 거잖아요. 2%된 게 4% 되고 그게 또 8% 되면요. 1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200만 원 내고 그게 또 좀 지나면 400이 될 수 있다. 원리금으로 300, 400 내면 살 수 있냐? 제대로 못 산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제 경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제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원리금으로 한 300만 원 만약에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별 도리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주된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고 난 이후에 있잖아요. 일 하나 더 해야 돼요. 알바 해야 되는 거 알바. 근데 알바해서 제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더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저녁 8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뭐 빡세게 물류센터에서 물건 나르고 해야 그래야 겨우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받겠죠. 그런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구했다라고 가정하면 원래 다니는 회사에서 칼같이 칼퇴해가지고 나와서 두 번째 회사로 출근해서 빡세게 일하고 또 2시에 끝나면요. 집에 오면 3시. 그러면 또 이제 원래 직장 출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 4시간 자고 또 출근해야 되는 거죠. 몸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금 갚으며 살려고 하면요. 그게 쉽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출 받기도 어렵지만 미리 빚내가지고 감당 못할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삶이 지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삶을 지키기가 쉽겠냐고요. 가족을 부양하는 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낼 수가 있겠냐고요. 미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들하고 비교질하고 나 새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뭐 40평대 살아야 되는데 30평대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개소리 같은 데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내 분수에 맞게끔 내 처지에 맞게끔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기준의 주택부임 그다지수가 뭐 150 몇이라고 하더라고요. 2024년 말이 되면 뭐 130, 뭐 100한 2, 30까지 내려가겠죠. 2025년에는요. 한 연말쯤 되면 뭐 10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110점 될 수도 있는 거고 2026년쯤 되면 그보다 좀 더 내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경제 쇼크가 확 세게 와가지고 빨리 망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정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고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